한국 U20 대표팀은 어제 있었던 한일전에서 김태훈의 극장골에 힘입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면에서 아쉬움이 없던 건 아니지만 한국은 선발 8명을 로테이션했던 반면 일본은 풀 주전으로 나왔던 경기란 점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삼아야겠죠. 어쨌든 최종 조 1위로 진출하면서 이란을 피해 C조 2위인 우즈베키스탄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마냥 좋아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상황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반응을 찾았는데요. 바로 이번 한일전 이후에 나온 중국 반응입니다. 이번 U20 아시안컵의 개최국인 중국은 홈팀이라는 이점을 안고 대회에 나서서 A조 2위로 일찌감치 8강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매우 여유있는 자세로 이번 한일전을 지켜본 듯한데, 경기가 끝나자 8강 대진표가 완성됐다면서 한일전에 대한 가벼운 리뷰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양스 이브닝 뉴스가 보도한 한국, 일본과 1대1 무승부 U20 아시안컵 8강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일본과 한국의 경기 전반전에서 일본은 모든 통계에서 우위를 점했다. 28분에 한국 골키퍼가 공을 막다가 실수를 했고 칸다 소우마가 골을 넣어 일본이 1대0으로 앞서 나갔다. 후반전에는 한국이 공격을 강화했다. 모두 경기가 일본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91분에 끈기 있는 한국팀의 김태훈이 골을 넣어서 1대1로 동점을 만들었다라면서 한국의 극적인 무승부 결과를 조명했는데요. 이 기사는 매우 정상적인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국 언론들의 보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중국 매체인 텐센트에서 갑자기 아시안컵 8강 대진 발표, 일본은 한국과 비기고 죽음의 대진을 만났다, 중국 대표팀은 결승을 노린다라면서 느닷없는 중국의 결승행을 예측한 겁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속했던 D조가 만만한 조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속한 D조는 시리아와 태국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적인 2강 2약 구조였다. 그래서 중국 팬들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중국처럼 두 경기 만에 8강에 오를 거라고 봤다. 하지만 일본은 시리아전에서 수동적인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에야 2대2로 비길 수 있었다. 한국은 2연승으로 다음 라운드에 먼저 진출했다라면서 마치 D조가 다른 조에 비해서 8강 진출이 쉬운, 소위 말하는 꿀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어서 기사의 후반부에서는 이번 대회가 중국 대표팀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기회라고 말했는데요. 중국 청소년 대표팀에게 이보다 더 이상적인 대진표는 없을 것이다. 8강에서 만나는 사우디는 B조 1위지만 이라크의 스타일이 상대하기 더 어렵다. 기술 축구를 하는 사우디는 두렵지 않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성인 대표팀에 비해 장점이 크지 않으며 중국 청소년 대표팀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팀이다라면서 중국이 U20 아시안컵 결승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기사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대회 결승에 오른 건 물론이고 중국 선수들이 세계 5대 리그에 스카우트되어서 영국과 독일로 진출을 할 거란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중국의 대진표가 좋다면서 중국팀은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행운을 얻은 것 같다. 알다시피 일본이 한국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과 비기면서 중국 팀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지난 20년 사이에 중국이 한국을 경기장에서 이긴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가오 홍보 시대에 3대0으로 이겼다라면서 잠시 웃고 올게요. 참. 4강에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만나는 게 중국 입장에서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중국이 무조건 4강에 간다는 듯이 8강에서 만나는 사우디는 안중에도 없었죠. 이 기사에서 말한 중국이 한국을 이긴 경기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일입니다. 2010년 동아시아 연맹컵에서 발생한 일인데 당시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중국에게 0대3으로 패배했거든요. 이때 패배는 한국에서 중국 쇼크라고 불리면서 한국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32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한테 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딱 이 경기만 보면 굴욕인 건 맞지만 지난 32년을 포함해서 이 경기 이후 15년 동안 한국은 중국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축구공은 둥글어도 너무 둥글다 보니까 뭐 20-30년에 한 번씩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 기자는 그 실수 한 번을 가지고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이길 거라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중입니다. 어찌 보면 망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사에는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대진표를 보면 중국은 정말 운이 좋다. 솔직히 말해서
한일전을 본 이후에는 중국팀이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다고 본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우즈벡은 매우 강하지만 우리도 분명히 싸울 수 있다. 결승전 진출의 열쇠는 사우디전이다. 사우디만 통과하면 4강 상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올라오더라도 결승에 갈 수 있다. 토너먼트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중국 청소년 대표팀이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국은 개최국으로서의 이점이 있고 8강을 통과할 경우 하루를 더 쉴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결승 진출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근거다. 등등 달콤한 꿈을 꾸는 중국 팬들이 많았습니다. 기사의 후반부에서는 이보다 더 달콤해서 먹자마자 이가 다 썩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꿈도 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청소년 선수들의 해외 진출인데요. 그냥 해외도 아니고 세계 상위 5대 리그, 그 중에서도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에 중국 선수들을 보내는 꿈이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덕분에 중국 대표팀 선수들은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센터백인 류청휘는 영국의 스타일과 잘 어울린다. 챔피언십 리그에 잘 적응할 것이다. 마오웨이제와 샤오카이는 모두 돌파와 슈팅에 능하다. 그런 점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에 적합하다. 피지컬을 강조하지 않는 독일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중국의 선수들이 영국과 독일에 진출해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상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 청소년 대표팀이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할 수만 있다면 분명 실현 가능한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더 격려해주자. 이런 꿈을 꾸고 그걸 응원해야 현실이 될 수 있다. 중국 선수들도 20세 이전에는 좋은 재능과 기량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성인 선수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기사의 내용대로 중국 청소년들이 해외에 진출하길 바란다. 누군가는 비웃을지 몰라도 꿈은 클수록 좋다. 중국이 결승에 오르는 것과 중국 선수들이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는 걸 꿈꾸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중국 축구 팬들 역시 자국 청소년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한 한국은 이미 어린 선수들을 해외 리그에 많이 보내면서 중국이 꿈만 꾸던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U20 대표팀의 윤도영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팀인 브라이튼으로부터 강력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선수고 이번에 디애슬레틱을 통해서 4년 계약을 제한받고 올해 K리그를 마치면 양민혁처럼 합류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태국전 멀티골과 일본전 극장골의 주인공인 김태원 선수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들과 같은 나이대인 양민혁은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에 현재는 영국 2부 리그로 임대를 떠나서 충분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중국이 꿈만 꾸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진표가 좋다면서 한국을 이미 이긴 것처럼 말하는 중국 팬들에게 그나마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U20 아시안컵을 언급하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매우 정상적인 발언이었죠. 한국 대표팀은 2년 전에 U20 아시안컵에서 중국과 8강전을 벌였는데 3대1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4강에 진출해야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었는데 중국은 한국의 벽에 막혀서 안타깝게도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안토니오 푸체 감독은 일명 늑대 작전을 시도했는데요. 중국의 최단 주보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압박을 느끼는 건 중국이 아니다. 심리적인 부담이 없이 승부해야 한다. 또 한국의 측면을 물어뜯는 늑대와 같아야 한다 라면서 한국의 측면을 공략하는 늑대 작전으로 4강에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실패했던 중국이 과연 이번에는 어떤 작전으로 한국을 상대하려 할지 호기심을 넘어서 기대까지 됩니다. 그 전에 사우디부터 이겨야겠지만요. 정말로 4강에서 한국이 중국을 만나서 다시 한번 참교육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흰수염고래를 응원해주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라떼 한 잔 정도 어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